이 도형에서 변 AF, 변 BF, 변 CF의 길이를 구하는데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했습니다. 이런 도형에서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도형의 선문에서 보조선을 긋고 내분점을 찾는 겁니다. 변 B의 길이와 변 AC의 길이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루트 5죠. 점 F를 보겠습니다. 점 F는 변 B를 이거 대 이거로 내분한 점입니다. 점 F가 변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지 내분비를 알면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점 F는 변 AC를 이거 대 이거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점 F가 변 A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지 내분비를 알면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점 F는 변 B를 2대 3으로 내분합니다. 2대 3으로 내분하기 때문에 변 BF의 길이는 5분의 2 곱하기 루트 5가 됩니다. X값이 되는 거죠. 변 FE의 길이는 5분의 3 곱하기 루트 5가 됩니다. 점 F는 변 AC를 4대 1로 내분합니다. 4대 1로 내분하기 때문에 변 AF의 길이는 5분의 4 곱하기 루트 5가 됩니다. P값이 되죠. 변 CF의 길이는 5분의 1 곱하기 루트 5가 됩니다. Y값이 됩니다. 이런 도형에서 보조선을 긋고 내분점을 찾을 수 있으려면 몇 가지 도형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수학 참고서의 소제목, 그러니까 작은 제목이죠. 소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입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삼각형에서 변과 평행한 평행선이 있는 경우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이죠.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고 설명을 위해서 임의로 정했습니다. 3개 이상의 평행선에서 평행선 사이에 선분의 길이의 비가 있습니다. 이런 도형에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비례나 닮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먼저 보겠습니다. 위치는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1번) (2번) 표시되어 있죠. 이 도형을 보겠습니다. 이 변의 길이를 m 대 n으로 내분합니다. 이 점이 내분점이죠. 이 내분점에서 이 변과 평행한 평행선을 걷습니다. 만나는 점이 있죠. 이 변의 길이도 m 대 n으로 내분이 됩니다. 이 변의 길이를 1대 2로 내분합니다. 이 점이 내분점이죠. 이 내분점에서 이 변과 평행한 평행선을 걷습니다. 만나는 점이 있죠. 이 변의 길이도 1대 2로 내분이 됩니다. 이 변의 길이를 2대 3으로 내분합니다. 이 점이 내분점이죠. 이 내분점에서 이 변과 평행한 평행선을 걷습니다. 만나는 점이 있죠. 이 변의 길이도 2대 3으로 내분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변의 길이를 m 대 n으로 내분합니다. 내분점이죠. 이 변의 길이도 m 대 n으로 내분합니다. 내분점이죠. 두 내분점을 연결합니다. 연결하면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이 변의 길이를 1대 2로 내분합니다. 내분점이죠. 이 변의 길이도 1대 2로 내분합니다. 내분점이죠. 두 내분점을 연결하면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이 변의 길이를 2대 3으로 내분합니다. 내분점이죠. 이 변의 길이도 2대 3으로 내분합니다. 내분점이죠. 두 내분점을 연결하면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중점 연결 정리입니다. 중점 연결 정리를 보겠습니다. 이 변의 길이를 1대 1로 내분합니다. 내분점이죠.
이 변의 길이도 1대1로 내분합니다. 내분점이죠. 내분점, 내분점 또는 중점, 중점입니다. 두 점을 연결하면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삼각형에서 중점 연결 정리나 이것을 응용한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사다리꼴입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이 변의 길이를 m 대 n으로 내분합니다. 내분점이죠. 이 변의 길이도 m 대 n으로 내분합니다. 내분점이죠. 내분점, 내분점입니다. 두 점을 연결하면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세 개는 모두 평행합니다. 사각형이기 때문에 대각선이 있습니다. 이 대각선과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대각선의 길이도 m 대 n으로 내분이 됩니다. 대각선이 하나가 더 있죠?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대각선의 길이도 m 대 n으로 내분이 됩니다. 지금 도형을 설명을 하는데 결과만 설명했습니다. 이 변의 길이가 왜 m 대 n으로 내분이 되는지, 이거하고 이게 왜 평행한지, 이거하고 이게 왜 평행한지는 설명하지 않았죠. 여기에 대해서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됩니다. 때문에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할 겁니다. 평행사변이 4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 두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삼각형에서 변과 평행한 평행선이 있는 경우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위치는 하단 정도에 있습니다. 이 도형에 변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3개죠. 이 도형에는 8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6개죠. 7개, 8개입니다. 8개의 변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도형에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게 평행하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게 성립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게 평행하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그리고 이거 대 이게 성립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이거는 평행한 두 개의 선분이죠. 평행한 두 개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X표 되어 있죠? 이걸 참고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림을 바로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변의 길이는 1, 2, 전체 변의 길이는 6입니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게 성립합니다. X, Y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변의 길이는 2, 3, X가 됩니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게 성립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하고 이게 평행합니다. 변의 길이는 2, 1, 전체 변의 길이가 5입니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게 성립합니다. X값은 전체 변의 길이의 3분의 1을 차지하죠. Y값은 전체 변의 길이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하죠?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이거는 평행한 두 개의 선분입니다. 평행한 두 개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에는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삼각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각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하죠? 이 각을 알파로 놓겠습니다.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동의각이죠?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동의각이죠? 각 설정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삼각형이 두 개가 있죠? 이 삼각형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이 이겁니다. 이 삼각형이 이겁니다. 두 삼각형의 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세타죠? 알파, 베타, 세타입니다. 각 3개가 각각 같습니다. 두 삼각형은 달룡삼각형입니다. 달룡삼각형이기 때문에 대응각, 대응점, 대응변이 존재합니다. 대응각을 기준으로 대응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응각이 알파, 베타일 때 대응변을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죠? 알파, 베타입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대응변입니다. A와 D가 대응변입니다. AD가 대응변이죠? 대응각이 베타, 세타일 때 대응변을 보겠습니다. 베타, 세타죠? 베타, 세타입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대응변입니다. B와 E가 대응변입니다. B가 대응변이죠? 대응각이 알파, 세타일 때 대응변을 보겠습니다. 알파, 세타죠? 알파, 세타입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대응변입니다. CF가 대응변이죠? 이게 대응변입니다. 이 도형은 여기서 나온 거죠? 이 도형에서 바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대응각이 알파, 베타일 때 대응변을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죠? 알파, 베타입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대응변입니다. 이게 대응변이죠? 대응각이 베타, 세타일 때 대응변을 보겠습니다. 베타, 세타죠? 베타, 세타입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대응변입니다. 이게 대응변이죠? 대응각이 알파, 세타일 때 대응변을 보겠습니다. 알파, 세타죠? 알파, 세타입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대응변입니다. 이게 대응변이죠? 대응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입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이죠?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입니다. 등호를 넣어주면 비례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하죠?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이거는 평행한 두 개의 선분의 길이입니다. 변 A, 변 B입니다. 변 A, 변 B죠. 변 A, 변 B입니다. 변 A, 변 B의 길이의 비를 구해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변의 길이는 1, 2입니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게 성립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변의 길이는 2, 3입니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변의 길이는 2, 1입니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게 됩니다. 변의 길이는 이렇게 되겠죠? 이 도형에서 x, y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y 값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하죠?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게 성립합니다. 이게 되는 거죠? x 값을 보겠습니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게 됩니다. 이 값이 되는 거죠? y 값을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됩니다.
이 도형과 같이 공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이 점과 이 점을 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 점과 이 점을 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삼각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각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 평행하죠?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억각이죠?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억각이죠? 세타는 막국제각입니다. 두 삼각형의 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세타죠? 알파, 베타, 세타입니다. 각 세 개가 각각 같습니다. 두 삼각형은 달룡삼각형입니다. 달룡삼각형이기 때문에 대응각, 대응점, 대응변이 존재합니다. 대응각을 기준으로 대응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응각이 알파, 베타일 때 대응변을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죠? 알파, 베타입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대응변입니다. 이게 대응변이죠? 대응각이 알파, 세타일 때 대응변을 보겠습니다. 알파, 세타죠? 알파, 세타입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대응변입니다. 이게 대응변이죠? 대응각이 베타, 세타일 때 대응변을 보겠습니다. 베타, 세타죠? 베타, 세타입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대응변입니다. 이게 대응변입니다. 대응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입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이죠?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입니다. 이 점과 이 점을 이어보겠습니다. 이 점과 이 점을 이어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이 도형은 사다리꼴입니다. 삼각형이 4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죠? 4개의 삼각형 중에서 2개를 선택한 후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3개 도형은 합동입니다. 같은 도형입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죠? 이게 밑변입니다. 이게 높이가 되죠? 삼각형이 2개가 있는데 높이가 같습니다. 밑변의 길이가 다른 거죠? 이거하고 이걸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대응변입니다.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됩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죠? 이게 밑변입니다. 이게 높이가 되는 거죠? 삼각형이 2개가 있는데 높이가 같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대응변입니다.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됩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밑변입니다. 이거 높이가 되죠? 삼각형이 2개가 있는데 높이가 같습니다.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죠? 이거하고 이거는 대응변입니다.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됩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밑변입니다. 이게 높이가 되는 거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입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대응변이죠?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됩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두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평행하기 때문에 높이가 같습니다. 밑변의 길이도 같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넓이가 같습니다. 이거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같습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같습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달룡삼각형이죠.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대형변의 제곱비가 됩니다. 이거는 참고하면 됩니다. 이것도 보겠습니다. 사다리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어렵다 하기보다는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구한다면 나머지 삼각형은 지워버립니다. 훨씬 보기가 좋죠. 만약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구한다면 밑에 있는 삼각형은 필요가 없죠. 이건 지워버립니다. 좀 덜 헷갈리죠. 이 도형을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사다리꼴이죠.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의 비를 1대2로 놓겠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가 20일 때 나머지 삼각형 3개가 있죠. 이겁니다. 나머지 삼각형의 넓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두 삼각형의 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평행합니다. 평행하면 동의각이 같고 억각이 같죠?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억각이죠?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억각이죠?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막국지각입니다. 각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각을 알파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이 알파가 되죠? 이 각을 베타로 놓겠습니다. 이 각이 베타가 됩니다. 이 각은 세타로 놓겠습니다. 두 삼각형의 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세타죠? 알파, 베타, 세타입니다. 각 3개가 각각 같습니다. 두 삼각형은 달룡삼각형입니다. 달룡삼각형이기 때문에 대응각, 대응점, 대응변이 존재합니다. 대응각을 기준으로 대응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응각이 알파, 베타일 때 대응변을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죠? 알파, 베타입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대응변입니다. 대응각이 베타, 세타일 때 대응변을 보겠습니다. 베타, 세타죠? 베타, 세타입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대응변입니다. 대응각이 알파, 세타일 때 대응변을 보겠습니다. 알파, 세타죠? 알파, 세타입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대응변입니다. 대응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입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이죠?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입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이었죠?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1대2입니다. 달룡삼각형에서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삼각형의 닮은비와 일치합니다.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1대2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닮은비도 1대2가 됩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비는 1대2가 됩니다. 삼각형의 닮은비가 1대2이기 때문에 나머지 대응변의 길이의 비도 1대2가 됩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이었죠? 이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1대2가 됩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이었습니다. 이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1대2가 됩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밑변으로 놓겠습니다. 이게 높이죠? 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높이가 같습니다.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됩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이죠?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1대2가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10이 되는 거죠? 이게 10입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밑변입니다. 이게 높이죠? 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높이는 같습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형변입니다.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대형변의 길이의 비가 됩니다. 대형변의 길이의 비는 1:2였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20이 됩니다. 이게 20이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두 삼각형의 넓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밑변이죠? 이게 높이입니다. 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높이가 같습니다.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이거하고 이게 대형변이죠?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대형변의 길이의 비와 같습니다. 대형변의 길이의 비가 1:2가 되죠? 이 삼각형의 넓이는 40이 됩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두 삼각형의 넓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밑변이죠? 이게 높이입니다. 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높이가 같습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형변이죠?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대형변의 길이의 비하고 일치합니다. 1:2죠? 1:2입니다. 일치하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보겠습니다. 이건 이거죠. 대형변의 길이의 비가 1:2이기 때문에 넓이의 비는 제곱비가 되는 거죠. 1:4가 됩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이 도형을 보겠습니다. 변 A, 변 B의 길이의 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점입니다. 두 점을 연결하면 이거하고 평행합니다.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게 성립합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게 되죠. 중점이기 때문에 1:2는 1:2가 됩니다. AB의 길이 AB는 1:2가 되는 거죠.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은 2:1로 내분이 됩니다. 중점입니다. 지가 무게중심이죠. 2:1입니다. 2:1이죠. 이거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운 개념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변의 길이를 1:1로 내분합니다. 내분점이죠. 이 내분점에서 이 변과 평행선을 걷습니다. 만나는 점이 있죠. 이 변의 길이도 1:1로 내분이 됩니다.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변의 길이를 1:2로 내분합니다. 내분점이죠. 이 내분점에서 이 변과 평행선을 걷습니다. 이 변의 길이도 1:2로 내분이 됩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점입니다. 이 점에서 이 변과 평행한 평행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이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1:1로 내분이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도 같습니다. 1:1로 내분이 되는 거죠. 이 선분을 보겠습니다. 이 선분은 이 점이 중점이기 때문에 2:1이 됩니다. 이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이 변의 길이가 2:1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변의 길이도 2:1이 됩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선분과 평행한 보조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이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이 변의 길이가 1:1로 내분이 됐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변의 길이도 1대 1로 내분이 됩니다. 이 선분을 보겠습니다. 이 선분의 길이는 2대 1이 됩니다. 이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하죠? 이 변이 2대 1로 내분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변의 길이도 2대 1로 내분이 되는 거죠. 확인이 됐죠? 선분이 하나가 더 있죠. 이건 이렇게 그은 다음에 보조선을 긋고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 도형을 보겠습니다.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로 무게 중심이 2대 1로 내분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점입니다. 두 점에 연결하면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하죠?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1대 2가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죠? 여기에 삼각형 두 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죠? 두 삼각형의 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 평행하죠? 평행하면 억각이 같습니다.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이 각과 이 각이 같죠? 억각이죠?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막곡지각이죠. 각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각을 알파로 놓겠습니다. 이 각이 알파가 되겠죠? 억각입니다. 이 각을 베타로 놓겠습니다. 이 각이 베타가 되죠? 억각입니다. 세타는 막곡지각입니다. 두 삼각형의 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세타죠? 알파, 베타, 세타입니다. 두 삼각형의 각의 크기가 각각 같습니다. 두 삼각형은 달롱삼각형입니다. 달롱삼각형이기 때문에 대응각, 대응점, 대응변이 존재하는 거죠. 대응각을 기준으로 대응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응각이 알파, 베타일 때 대응변을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죠? 알파, 베타입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대응변입니다. 대응각이 베타, 세타일 때 대응변을 보겠습니다. 베타, 세타죠? 베타, 세타입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입니다. 대응각이 알파, 세타일 때 대응변을 보겠습니다. 알파, 세타죠? 알파, 세타입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대응변입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이죠? 대응변인데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1대 2입니다. 달롱삼각형에서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닮은비도 1대 2가 됩니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비는 1대 2가 됩니다. 삼각형의 닮은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나머지 대응변의 길이의 비도 1대 2가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이었죠? 이 대응변의 길이의 비도 1대 2가 됩니다. 1대 2가 되는 거죠. 이거하고 이게 대응변이었습니다. 이 대응변의 길이의 비도 삼각형의 닮은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이 대응변의 길이의 비도 1대 2가 됩니다. 1대 2가 되는 거죠. 확인이 됐죠. 1대 2, 1대 2입니다. 평형 사변형이고 중점입니다. 이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중점입니다. 이거죠. 삼각형이 있습니다. 중점입니다. 두 점에 연결하면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하죠. 변의 길이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게 성립하죠. 중점이기 때문에 1대 2는 1대 2가 됩니다. 이 변의 길이가 1이면 이 변의 길이는 2가 되는 거죠. MN의 길이가 6입니다. 이 변의 길이가 6이죠. 이 변의 길이는 12가 되는 거죠.
변 BD의 길이는 12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보조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대각선이죠. 평행 사변형입니다. 대각선과 대각선이 만나는 점은 중점이 됩니다. 이 점이 중점이 되죠.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은 거죠. 이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중점이죠. 이 점을 이어보겠습니다. 점 P는 무게중심이 됩니다.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2대 1이 됩니다. 여기도 1대 2가 되는 거죠. 둘이 되죠. 변 PQ의 길이는 4가 되겠죠. 이거하고 이거 평행합니다. 이 변의 길이를 m 대 n으로 내분합니다. 이 변의 길이도 m 대 n으로 내분합니다. 내분점이죠. 두 내분점을 연결하면 이거 세 개는 모두 평행합니다. 보조선이 있죠.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대각선도 m 대 n으로 내분이 됩니다. 대각선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죠.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대각선의 길이도 m 대 n으로 내분이 됩니다. 이거하고 이거 평행합니다. 이 변의 길이를 1대 1로 내분했습니다. 이 변의 길이를 1대 1로 내분했습니다. 내분점이죠. 이 변의 길이도 1대 1로 내분했습니다. 내분점이죠. 내분점을 연결합니다. 연결하면 이거하고 이거 평행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세 개가 모두 평행합니다. 이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이거하고 이게 평행합니다. 이 개념이죠. 중점입니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게 됩니다. 이게 중점이죠.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게 되죠. 1대 2는 1대 2가 됩니다. 이 변의 길이는 4가 되겠죠. 이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이게 중점이죠.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게 성립합니다. 중점이기 때문에 1대 2는 1대 2가 되는 거죠. 8, 4가 되겠죠. 이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1대 1이죠. 1대 2는 1대 2가 됩니다. 이 변의 길이가 6이 되는 거죠. 이 변의 길이는 2가 됩니다. 이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평행합니다. 중점이죠. 1대 2는 1대 2가 됩니다. 이 변의 길이가 6이 되죠. 이 변의 길이는 2가 됩니다.